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가을쯤에? 여름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사거 트리오 원실로 스와치를 뜨고서 너무 코바늘 편물에 반해가지고 바로 후드 가디건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후드 가디건, 이제 트리오는 린넨실이니까 여름에 뜨기 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이들 찾고 계셔가지고 어떤 옷인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실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작년에, 지금 올해는 적극적으로 제가 안 팔고 있는데 신경 써야 될 게 어쨌든 많으니까 패키지는 뭐 더 질문 들어오면 질문도 해결해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아예 지금 사범과제 때문에 제가 못 해드릴 거면 그냥 팔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안 팔고 있었는데 문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꽤 들어와가지고 제가 몇 개만 소량으로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사진을 인스타로 올려드릴 거긴 한데 저희 이현이랑 저랑 저희 딸이랑 여름 들어서 엄청 잘 입고 있거든요. 이현이는 교복이 남색이어가지고 생활복이 거기에다가 이제 에어컨 바람 가리는 용도로 입고 있는데 편물이 진짜 이렇게 코바늘 편물은 되게 둔탁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적당한 두께예요.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두께로 나와요. 그리고 너무 예쁘죠. 코 자체가 처음에 적응하는 시간 조금씩 필요하긴 하거든요. 받자마자 놀라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얇은 걸로 뜬다고? 근데 이 정도 돼야지 여름에 입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두꺼워지면 이제 더워요. 편물은 입을 수가 없어요. 뜨개가 어쨌든 꼬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덥긴 덥거든요. 이 정도 돼야 여름에 입을 수 있고요. 뜨다 보면 편물이 예뻐서 계속 뜨게 되긴 해요. 제가 입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후드를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뜨는 건 굉장히 쉬워요. 도화는 정말 이제 쉽게 뜨실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강의해 드릴 수 없잖아. 패키지 사신 분들한테 온라인 강의를 다 만들어 놓긴 했어도 그래도 최대한 쉽게 하려고 편물 곡선이 거의 없고요. 이건 거의 직선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매 약간 벌룬빛이고요. 예쁘죠? 이렇게 벌룬빛이고 이렇게 후드 달려있는 디자인이에요. 장마철 같은데 입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이비는 이 티 스냅 단추 있잖아요. 똑딱이. 이 똑딱이로 제가 달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만들어주실 때는 이런 거 하면 우비처럼 이렇게 우두둑 이렇게 열 수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되게 단단해요.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렇게 스냅 단추 달았고 네이비는 스몰 사이즈로 뜬 건데 사실 린넨은 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생활하다 보면 늘어나긴 늘어나요. 얘도 살짝 처음 떴던 것보다 늘어난 상태여서 그냥 두루두루 잘 입어요. 이현이도 저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라지 사이즈로 뜬 화이트인데요. 화이트도 진짜 예쁘죠? 화이트는 나무 단추를 달았어요. 이렇게. 또 단추 다는 감성이 있잖아요. 나무 단추가 또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는 나무 단추 달았고 이것도 입어볼게요. 입으면 이렇게 좀 넉넉해가지고 어디에든 잘 어울리고요. 완전 캐주얼한 디자인이라서 되게 젊어 보여요. 코바늘 옷이 잘못하면 할머니 옷 같아가지고 안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경계하고 코바늘 옷에 또 매력이 있어요. 대바늘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대바늘은 좀 어디 기성품으로 살만한 그런 편물들, 많이 봤던 편물들이 많은 반면에
코바늘은 이거 어떻게 이거 만든 거라고?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라고 좀 생소하거나 신기한 선물들로 만드는 옷들이 많아서 재미가 있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뜰 때도 아니면 입고 다닐 때도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은 라지 사이즈로 떴고, 이것도 모자를 쓰면은 이런 느낌으로 모자가 써요. 그리고 얘는 단추를 달았기 때문에 여기 도안에 구멍을 내는 도안대로 뜨셔야 돼요.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쏙 이렇게 잠가 주셔야 돼요. 예쁘죠? 이렇게 저는 샘플로 2개를 떴는데, 사실 이번 여름 들어가기 전에 하나를 더 뜨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마음뿐이지 생각보다 사본 과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누군가한테 채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던 것들도 계속 뜯고 다시 하고, 요만큼 더 완벽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새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기한 맞추는 게 되게 촉박했거든요. 지금 2번째 과제가 테일러드 자켓 만드는 과제인데, 그 테일러드가 우리 그 양복처럼 이렇게 제비꼬리 모양처럼 이렇게 각서 있는 그런 자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컬러도 따로 신경 써야 되고, 과제 실이 좀 어려운 실이에요. 딱 예쁜 그라데이션도 아니고, 그라데이션이 갑자기 느닷없이 진한 게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 실로만 예쁘게 표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실이고, 그다음에 신축성이 되게 크고 그런 실이어서 과제실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무늬 고르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무늬 골라서 뜨고 있긴 한데, 뒷판은 거의 다 했고 이제 무늬 골랐으니까 앞판은 금방 뜰 것 같아요. 네, 컬러 부분 갔을 때 또 몇 번을 풀지. 이번에 아프간 자켓 할 때도 컬러만 한 5번 뜬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근데 사실 또 졸업작품이 상의, 하의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순수 100% 창작이어야 되니까 그것도 제도부터 다 해야 되는데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10월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7월에 중간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후드를 새로 못 떴다는 얘기예요. 저는 무슨 색으로 뜨고 싶었냐면 사실 이 색으로 뜨고 싶었어요. 얘는 타이미라는 실인데 초록색인데 정말 예쁜 초록이에요. 그쵸? 약간 광택도 있으면서 쨍하기도, 어느 정도 쨍하기도 하면서 고급스러워요. 초록 잘못하면 촌스러운데 예쁜 초록은 진짜 세련됐잖아요. 이게 그 초록이에요. 저는 이걸로 뜨고 싶었거든요. 지금 정말 당장 콕 잡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 색깔 초이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품절돼서 많이 못 사신 색깔이 있어요. 이게 린넨색인데 이게 정말 제일 내추럴한 느낌이죠. 린넨 색깔. 살짝 화이트에 베이지 몇 방울 떨어뜨린 그 색깔 있잖아요. 화이트랑 비교해보면 화이트는 요렇고 린넨은 요래요. 이제 비교가 좀 되죠. 네, 린넨색이 그런 내추럴한 느낌이 있고, 린넨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뜨면 어디에나 잘 어울릴 텐데, 이 색깔은 작년에 정말 금방 품절돼서 못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린넨 또 이제 다시 입고가 됐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입어봤던 화이트가 인기가 제일 많긴 많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 꼭 있어야 되는 거. 이 트리오 실이 정말 받아보면 예쁠 건데, 이 실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살짝 그냥 솔리드 화이트가 아니고 샤이니한 거랑 무광이랑 유광이 이렇게 혼용돼 있어서
더 빛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 화이트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색깔도 품절돼서 못 사신 분들 있었거든요. 네, 파우더. 인디핑크 색깔이에요. 촌스러운 핑크 아니고 약간 한 톤 낮춘 핑크여서 사랑스러운데 그래도 너무 남사스럽지 않은 그런 핑크예요. 그래서 얘가 파우더 색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떴던 게 네이비고, 네이비 작년에 네이비 못 사신 분도 많아요. 네이비가 제일 먼저 품절됐어요. 네이비 왜 이렇게 인기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진짜 일찍 품절돼가지고, 이거는 가을 들어설 때 품절된 것 같아요. 이게 네이비예요. 네이비도 이제 근데 이제 한 몇 달 있으면 또 품절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급의 완전 최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하면 이거 세이지? 이거는 무슨 색이었냐면요. 카키는 아니고요. 회색빛이 살짝 도는, 그렇다고 녹색은 아닌 그 색이에요. 그쵸? 살짝 녹색빛이 들어있는 회색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게 세이지 색깔인데 이게 회색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트리오는 이 색깔이 되게 독특해요. 제가 그 나뭇잎 비스티에 이 색깔이랑 알파카원 연두색이랑 섞어서 뜬 건데 저 고급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세이지 색깔이에요. 저는 치마를 든다면 이 색깔로 뜨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밝은 거는 또 치마도 남사스러울 수 있으니까, 또 어두운 거는 뜰 때 좀 지루하잖아요. 이거가 세이지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이 색깔이 잘 어울리겠죠? 하늘색인데 이게 프로스트 색깔일 거예요. 이게 프로스트인데 색깔 이름이 진짜 예쁜 하늘색이에요. 그쵸? 밝고. 근데 이 색깔이 너무 예쁘긴 한데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네. 좀 밝은 옷 좋아하시거나 나이대가 어리시다면 또 이것도 추천드려요. 실제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분홍색이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사실 트리오가 다 예쁘긴 해요.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 색 말고도 조금 청회색 같은 색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실제 카키란 이름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머스타드인데 좀 더 황토색 같은 그 색깔도 있고, 좀 빨강까지는 아닌데 찐보놈 그 색깔도 있어요. 그래서 도안만 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 선택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저는 사실 그냥 패키지로 오픈하는 거라서 실이랑 같이 할 거긴 한데, 이걸로 뜨고 도안을 가지고 추가로 하나 더 뜨실 때 여기에 없는 색깔 도전해보고 싶으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드 화이트랑 네이비로 일단 떴고, 다음에 뜬다면 저는 이 색으로 뜰 거예요. 타임으로. 저는 이 색이 예쁘더라고요. 네, 저는 이 색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후드 가디건은 작년에 출시하면서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요. 일단 저는 코바늘은 실을 먼저 선택할 때가 많아요. 특히 코바늘은요. 대바늘도 뭐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코바늘은 코바늘은 편물이 두꺼워지잖아요. 이게 꼬임을 주니까 대바늘에 비해서. 그래서 실을 잘못 선택하면 편물이 너무 둔탁해지고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바늘 코가 잘 표현되는 실인가를 먼저 보고요.
그 실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 이 무늬 잘 어울리겠다 해서 무늬를 먼저 골라요. 그래서 스와치를 떠본 다음에 그 스와치를 보고 영감을 얻을 때가 많아요. 이거는 풀오버 하면 좋겠다. 아니면 가디건 만들면 좋겠다. 이것처럼 후드 가디건 뜨면 예쁘겠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치마에 어울린다? 치마도 플레어이냐? 타이트냐? 뭔가 두텁고 힘을 많이 받는 애면 타이트 스커트에 어울릴 거고, 이렇게 하늘하늘 찰랑찰랑한 레이스 같은 무늬면 플레어가 어울릴 거고, 이런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실에 맞는 무늬를 한번 떠보고요. 그 무늬를 보고 디자인의 영감을 얻어요. 그래서 디자인대로 저는 보그를 배웠으니까요. 축도 제도를 해보고 이게 몸에서 얼만큼 여유를 줄까 이거를 사이즈를 가늠을 해보는 거거든요. 축도 제도를 하고 실측 제도는 할 때도 있고 생략할 때도 많은데 일단 샘플 뜰 때는 실측 제도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축도 제도 한 것만 가지고 사이즈를 가늠을 해서 샘플을 먼저 떠보고 거기에서 보완될 점 있다 싶으면 체크해서 보완해서 샘플을 두세 번 더 떠서 디자인을 확정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보그를 한 이후로 푸는 실패하는 확률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냥 생각한 대로 내가 사이즈 거기서 정한 대로 게이지 내서 떴을 때 생각한 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고쳐봤자 한두 번. 근데 그전에는 막 이렇게 떠볼까 저렇게 떠볼까 일단 떠보자 떠보고 풀고 해서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보고 배우고 디자인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시간이 많이 줄었고 최근에 이제 저 제도과도 배우고 있는데요. 보고 그 제도과에는 이제 응용된 제도를 또 배워요. 추가로. 그랬더니 제도가 더 재밌어요. 사실 우리가 몸이 입체다 보니까 그냥 통짜로 만드는 거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그냥 옷에 몸을 맞춰서 입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몸이 뭐 허리가 너무 잘록하고 엉덩이 엄청 크고 막 이런 살짝 스스로 기형적인 몸매로 느끼시는 분이 더 많을걸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걸 보완해가지고 여기는 좀 넣고 여기는 좀 빼고 아니면 폭을 좀 넓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절개를 좀 넣고 다트를 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여유를 더 넣고 하면서 입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디자인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그렇게 진보된 디자인이 되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어떤 거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거보다 쉬운 거 하는 게 재밌고 푹 빠져서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지루해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그런 거 해결하다 보면은 성취감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살짝 좀 더 어렵지만 몸에 맞는 그런 옷을 만들면 되게 성취감이 높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만들어 보고 이제 패키지는 그거보다는 비슷한 느낌이 나지만 좀 더 쉽게 뜰 수 없을까? 해서 한 단계 더 다시 쉬운 쪽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후드 가디건은 뜨시는 분들이 실이 얇아서 그것 때문에 살짝 피곤해 하시는 거지 도안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전체 도안 다 그려놨고 이 뜨는 법, 그 다음에 어깨 있는 거, 옆선 있는 거, 소매랑 몸판 있는 거를 각각 다 동영상으로 엄청 자세히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패키지에 같이 QR코드로 첨부해서 드리는 거라서 아마 그거 보시면 어려움 없이 뜨실 것 같고 다만 바늘이 2호 바늘이거든요. 2호 바늘과 얇은 실에 적응을 좀 하셔야 된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편물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실 거다. 전 트리오 만난 이후로 여름뜨개는 거의 트리오로만 해요. 지금 코바늘 강사반 튜닉도 느린멜로디에서 하는 수업은 거의 트리오 권하고 있고 지도원 수업은 거의 트리오 써요. 프렌치 슬리브부터 원피스까지.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 막 투덜투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꼭 트리오서라고 안 하고 여러 가지 실을 다 줘요. 다루마 실이랑 뭐 하마나카 실이랑 실이랑 해서 스와치를 다 떠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기들이 그 트리오 스와치 골라요. 어려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요. 네, 예쁘니까요. 근데 결국은 예쁜 거 뜨는 게 다 끝났을 때 제일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원래 과정은 잊혀지고 결과만 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트리오 안 써보셨으면 여름 편물로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꼭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작가 도안 뜰 때 이 실 한번 써보세요. 저는 제일 여름 편물에 어울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만든 후드 가디건이었어요. 저 지금 사범 그 졸업작품 구상하고 있는데, 구상은 했죠. 그래서 상담도 해서 이제 뜨기 시작해야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지금 무늬를 바꿀까, 대바늘로 바꿀까, 지금 코바늘로 무늬는 다 만들었는데, 완전 엄청 풀 플레어 스커트거든요. 폭이 엄청난? 근데 정말 그 치마 뜯어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폭이 엄청나서, 이거를 차라리 얇은 모헤어를 굵은 대바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늘하늘하게 뜰까 지금 다시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바늘로 뜬다면 저는 이 트리오로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떴던 스와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People knew her by her will to make it whatever she put her mind to. Late night hours up the hill, serving coffee to strangers, talking about revenue. She kept dreaming of a world big enough for everyone, but she knew it must rain before it grows. She kept dreaming of the day butterflies survive the wheel, even though she got knocked down and never showed. Dear Lily, where'd you go? Where's your heart at? Why'd you fall back? Lately your afterglow is shining brighter, waking up an easy egg. I remember her in songs, decades old, but it doesn't matter.